펩 과르디올라, 조세 무리뉴, 위리겐 클롭, 이 3명의 공통점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이들의 뒤를 이을 새로운 감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호날두보다 어리며 심지어 메시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이미 감독 경력 5년차를 바라볼 정도로 일찍이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상으로 그는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했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았고 마침내 찾아온 기회를 낚아채며 무려 20대에 감독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율리안 나겔스만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이끌 감독으로 평가받는 율리안 나겔스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겔스만은 1987년 7월 23일 독일의 바이에른 남서부에 위치한 란츠베르크 암레이군에서 이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인 에르인 나겔스만과 브루기 나겔스만은 독일에서 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중산층에 속하는 가정이었기에 3명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그중 그의 형과 율리안이 즐겼던 건 스포츠였는데 자동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아우구스부르크 유스팀에서 축구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의 가족의 시기라도 하듯 그의 아버지는 심각한 병에 걸렸고 짧은 투병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겔스만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어머니에게 착한 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한층 더 성숙해진 태도로 축구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말해주었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간다면 언젠간 성공할 것이란 말을 가슴에 새기고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게 됩니다. 190의 장신의 키로 수비수로 두각을 보였던 그는 2002년 15살의 나이로 1860 미넨으로 유스팀을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U17 주장을 맡고 U21에서는 주전으로 뛰는 등 팀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팀의 기대를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던 중 2군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성인 무대 출전을 앞두게 됩니다. 첫 프로 무대 데뷔에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하게 되고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며 1860 미넨을 떠나 자신이 몸담았던 아우크스부르크의 2군 팀으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에서 관절을 연결해주는 반월판 손상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선수 생활을 끝내야만 했는데요. 때문에 그는 단 한 경기도 프로 무대에 출전하지 못하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꿈을 목전에 두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우크스부르크 2군 감독이 토마스 투헬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있기에 그에게 자신의 스카우터가 되는 게 어떻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나겔스만은 단번에 승낙하게 되고 착실하게 스카우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대팀을 분석하고 보고를 하던 중 투헬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진지하게 코칭이 돼보는 게 어떻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당시 나겔스만은 코치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투헬의 말을 듣고 몇 달 동안 수많은 팀들에게 지원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1860 미넨에서 U17 수석 코치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에 바로 응하며 코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첫 코치 경험에서 이것이 자신의 천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중이었지만 곧바로 스포츠 과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2010년 호펜하임의 U17 수석 코치직을 맡게 되면서 호펜하임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는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며 2011년 U17 감독, 2012년 U19 수석 코치, 2013년 U19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U19 감독직을 맡은 첫 시즌 만에 분데스리가 유소년 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되고 다음 해에도 유스리그 준우승, 분데스 남서부 남부 우승을 거두며 수많은 언론에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15-16 시즌, 이전 두 시즌처럼 유소년 리그에서 순항을 하던 중 그에게 믿기지 않을 만한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1군 감독으로 있던 휘프 스테번스가 신부전맥으로 돌연 사임하게 되면서 1군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된 것입니다. 이에 호펜하임 경영진은 새로운 감독을 찾기보다 U19 감독직으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나겔스만을 새로운 감독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이에 수많은 언론들이 성적이 안 좋아지니 드디어 경영진이 미친 것이라며 그의 선임에 부정적인 견해들을 내비치게 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의 나이는 축구선수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28세인데 선수가 아닌 감독을 하기에는 매우 어린 나이임에는 분명했습니다. 덧붙여 당시 호펜하임은 18개의 팀 중에서 17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강등이 유력해 보였기에 언론의 부정적인 견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요. 하지만 원래 16-17 시즌부터 나겔스만이 정식으로 감독직을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나겔스만이 팀을 잔류시키면 베스트이고 강등이 된다 하더라도 경험이라는 것이 구단 경영진의 판단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나겔스만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지도했던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며 승리를 하나씩 쌓아나가기 시작했고 그가 부임하기 이전 20경기 18득점이었지만 부임 후 12경기 20득점일 정도로 팀의 공격력이 살아났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강등이 유력해 보이던 호펜하임을 잔류 안정권이 15위까지 끌어올렸고 이에 그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어느새 놀라움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6-17 시즌,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준 그의 행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님임을 입증해낸 시즌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이에른 미넨과 같은 분데스리가 강호한테도 지지 않으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지난 시즌 강등권이었던 팀을 무려 4위권에 올려놓으며 2016년 분데스리가 올해의 감독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많은 언론들이 나겔스만을 재조명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에 보란듯이 2017년 바이에른과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승리는 호펜하임의 승격 이후 바이에른과의 17번의 맞대결 동안 단 1승도 없었던 승리를 따낸 것이기에 많은 독일의 언론들이 그를 향한 찬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후 3위 안으로 진입하며 구단 최초 챔스 첫 진출을 하나 싶었지만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이 걸린 도르트문트와의 단두대 매치에서 아쉽게 패하며 챔스 플레이오프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17-18 시즌 이전까지 팀 내 핵심이었던 루디아 질레를 바이에른에게 내주게 되면서 팀 전역에 큰 손실을 입고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때문에 리버풀과의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패하며 유로파리그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리그에서 개막전 승리를 시작으로 바이에른과의 홈경기에서 또다시 승리를 따내며 6라운드까지 무패를 달리는 등 유럽 대항전과는 다르게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즌 중반 잠깐의 부진이 있었지만 후반기 중반부터 무패를 달리며 챔스 티켓이 걸린 마지막 경기가 남게 되는데요. 상대는 승점이 3점 차이 나는 도르트문트였기에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였지만 원정 경기라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를 3대1로 제압하며 승점 동률의 득실차로 최종 순위 3위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구단 첫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을 확정하게 되는 등 구단과 나겔스만 둘 다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구단 첫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 18-19 시즌. 하지만 챔스에서 호펜하임이 마주한 팀들은 맨시티, 리옹, 샤흐타르였습니다. 최약체로 평가받았던 호펜하임은 언론의 예상대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조 4위로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짐을 싸야만 했는데요. 덧붙여 대부분의 팀들이 그렇듯 챔스 진출을 하게 되면 경기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리그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난 시즌 3위였던 호펜하임은 6계단이나 떨어진 9위를 기록하며 팀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에 자신이 사랑하고 10년간 몸담았던 호펜하임을 떠나 19-20 시즌 독일의 다크호스 라이프치히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19-20 시즌 라이프치히의 지휘봉을 잡은 나겔스만은 호펜하임부터 자주 사용했던 3백 전술을 사용했지만 중앙 수비수들의 이탈로 전술 운영이 어려워졌고 18-19 시즌부터 호펜하임에서 여러 포메이션을 사용했을 정도로 포메이션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감독이었기에 나겔스만은 선수들에게 가장 익숙한 4-4-2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팀 자체에도 익숙한 전술이었기에 선수들이 소화하기에 무리가 없었고 리그 중단인 25라운드 기준 총 3패만 하며 분데스리가 최소 패와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데요. 덧붙여 득점도 미넨과 도르트문트와 버금갈 정도로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공수에서의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노그아웃 스테이지인 16강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두 경기 모두 무실점 승리를 해내며 토너먼트 무대를 통과한 최연소 감독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챔스 전문가 무리뉴였음에도 완승을 거두었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감독 중 한 명인데요. 아직도 32살의 나이이기 때문에 건강과 열정만 유지된다면 향후 30에서 40년은 더 감독직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겔스만의 대표 전술은 호펜하임 시절의 3-5-2 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전술의 유연성이 있는 감독이기에 현 라이프치히에서는 4-4-2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4-4-2에서도 양쪽 윙을 좁게 쓰는 4-2-2와 같은 형태를 쓰는 등 같은 포메이션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전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백을 사용하면 견고한 수비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나겔스만의 3백은 풀백의 오버래핑을 통하여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최고 시즌이라 할 수 있는 17-18 시즌 호펜하임은 도르트문트를 제치고 득점 2위를 했을 정도로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전술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나겔스만은 뛰어난 전술가적 기질을 보이기보단 포메이션과 전술에서 유연성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해당 역할을 소화하는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훈련법이 더 눈에 띄는 감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축구계를 휘어잡고 있는 대다수의 감독들과 다르게 30대의 감독이기에 최신 기술을 활용한 훈련법을 보여주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의 바뀔 축구계를 선도하는 감독이 바로 나겔스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선수 움직임 분석과 과학기술을 동원해 선수들의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훈련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훈련에서 특히 강조하는 능력은 바로 인지능력입니다. 인지능력의 경우 바르셀로나가 유스 시절부터 성인 무대까지 강조하는 능력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패스를 받는 순간 주변에 있는 동료와 상대 선수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면 해당 선수는 최적의 판단을 내려 다음 동작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능력을 키우기에 장시간 공을 들이지만 나겔스만은 위의 능력을 과학기술을 활용해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훈련법을 사용하는 등 진보된 과학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술 설명에 있어서도 화이트보드가 아닌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전술 브리핑이 있기에 젊은 세대와 조금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과학기술과 축구를 접목하는 데 성공한
새로운 문을 연 감독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합니다. 덧붙여 나길스만이 펩이 보여준 가장 성공한 젊은 감독 타이틀을 뺏어올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연소 감독,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를 통과한 최연소 감독, 각종 최연소 기록들을 휩쓸며 앞으로의 축구계를 이끌 인물로 평가받는 율리안 나겔스만의 이야기였습니다.